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그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딥마인드라는 개념, 그리고 인마인드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마인드와 딥마인드의 차이는 이 보여드리는 이 표와 같습니다. 음,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제일 밑에 연관 개념에서부터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인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성공과 연관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있는 주요 역할에서 보면 내가 생존하고 성취하고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요 감정은 우월감, 열등감, 뭐 두려움, 부러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상태가 인마인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작동 원리가 비교예요. 비교. 남과 나를 비교해서 어,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엔진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적인 성공에서 유추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1억 벌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식으로 2억 벌면 배가 아프죠. 예, 부럽죠. 그리고 어, 또 속상하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를 통해서 나를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동력, 엔진, 그것이 이제 인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인마인드 입장에서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도구예요. 수단이고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는 겁니다. 반면에 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어 제일 아래에 연관 개념 보시면 내적 성취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딥마인드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은 그냥 존재가 목적 자체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성취를 하든 성취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딥마인드 상태에서는 평온하죠.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주로 역할은 통찰하고 치유하고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주요 감정은 내가 자존감과 관련된 상태가 딥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딥마인드 엔진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 뭐 칭찬, 반성 이런 것들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주요 작동 원리는 이제 성찰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를 보고 내면을 보고 내 주변을 살피고 자,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좀 개념적으로 되시겠죠? 인마인드라고 한다면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어떤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딥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의 충만함, 감사와 칭찬, 이런 것들,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는 그런 엔진 상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 입장에서 이거를 접근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자기만의 투자 어떤 철학이 있고, 그리고,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적립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회사 종목보다는 ETF와 같은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런 기본 개념이 투자 철학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통찰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딥마인드 엔진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상계엄이나 이런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뭐 어떤 급등주가 있다더라 해서 그런 정보를 좀 파악을 한다든가, 그리고 남들이 막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니 나도 이제 막 코인을 좀 해볼까 라든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조급함, 이런 상태로 투자에 임하는 것은 결국 투자라는 이 자체의 어떤 성취나 성과, 수익률, 한마디로 돈,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내 자신이 도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뤄내야 되니까. 이뤄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나는 그냥 내 스타일로 투자할 거야. 뭐 가격이 오르든 뭐 내리든 그냥 내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나는 그냥 내가 선택한 ETF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할 거야. 난 최소한 5년 이상은 장기 보유를 할 거고, 그리고 아무 때나 그냥 부화 내동하듯이 과잉 매매로 사고 파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이 필요할 때만 주식을 그 돈 필요한 만큼만 일부 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난 노후 자산으로 계속해서 모아 갈 거야. 근데 이런 마인드가 세팅이 돼 있으면 딥마인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투자 관점에서 인마인드, 딥마인드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딥마인드라는 것이 중심이 딱 되어서 뭐 장기 투자라든가 적립식 투자라든가 뭐 ETF 투자라든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상태에 맞춰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방식, 이런 투자 철학을 딱 갖추고 있으면 이 딥마인드가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을 활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부 생활비를 매달 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딥마인드를 중심에 잡고 인마인드라고 하는 이 도구를 써가지고 제가 필요한 만큼의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은 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조급함으로 주식을 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미경의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 책이 이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개념은 이 딥마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인마인드를 잘 도구로 사용한다면 일과 삶에서의 균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도 그런 식으로 딥마인드와 인마인드라는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고 단기적인 어떤 성과,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뭐 한두 개 ETF를 꼭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목표 금액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ETF가 좀 달라집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 S&P 500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반면 어, 연간 평균 수익률은 뭐 낮을 때는 7, 8%, 조금 높으면 9%, 10% 이렇게 한 7에서 10% 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수익으로 굴린다면은 뭐 내 자산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나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됐다. 뭐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내가 노후 자산이 필요한데 이제 한 4억 정도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정적인 S&P 500 위주로 투자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4% 정도씩만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로 쓰시면 5억이라는 투자 원금은 거의 손실이 나지 않고 조금씩 계속 자산은 커지면서도 내가 생활비를 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표한 노후 자산이 예를 들어 10억 원 정도 된다. 근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 2억 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10억을 만들어 가려면 미국 S&P 500만 가지고는 뭐 7, 8% 수익률로 10억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상장해서 지금 13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13배 정도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 5년 동안에 13배, 최근 5년 동안에는 3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미국 나스닥 100을 같이 섞어서 투자를 한다든가 해야지 내가 원하는 10억이라는 자산을 짧은 기간에 모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조금 더 나는 자산을 모아가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고 싶다. 그러면 뭐 빅테크 관련 주식 ETF랑 그리고 반도체 주식 이렇게 섞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라면 뭐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도 좋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도 괜찮고요. 최근에 나온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이런 주식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많이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포 플러스 이런 ETF 투자하시면 조금 더 1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기까지 조금 더 수익률을 좀 좋은 ETF들로 구성을 해서 원하는 기간에 단기간에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나는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S&P 500, 나스닥 100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자산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상태다. 그렇다면 반도체하고 빅테크 ETF까지 같이 나누어서 골고루 투자하신다면 적당한 수익률로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